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무대에 올라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해서 받으면 긴장이 되고 떨려서 무기력해지면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무대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살고 있죠. 각본, 주연이 모두 나 자신인 인생 스토리여서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는 무대잖아요. 그래서 설사 공포증이 좀 있다 하더라도 피할 수는 없는 무대입니다. 그래요. 피하지 못할 거면 즐기는 게 낫겠죠? 오늘도 해피엔딩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강남구 심심한의원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심시연 원장님과 생리통에 관한 내용을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 달마다 찾아오는 월경 때문에 사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특히 정말 생리통이 너무 심한 분들도 있는데 이 생리통은 어떤 건가요? 네, 생리통은 월경 주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주기적인 골반의 통증을 말하는데요. 네. 생리를 하는 여성의 약 50%에서 생리통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네. 생리통의 종류에는 골반 장기의 이상 유무에 따라 크게 1차성 생리통으로 불리는 원발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도 불리는 속발성 생리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네. 즉 골반 장기 등의 이상이 없으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를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고 골반 장기의 이상에 의한 생리통이라고 하면 2차성 생리통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네. 생리통은 증상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나 골반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골반 장기에 이상이 없을 때 나타나는 1차성 통증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네. 생리통의 공통된 증상은 생리 주기와 연관되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네. 앞서 언급한 대로 1차성 생리통인지 2차성 생리통인지에 따라 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1차성 생리통은 보통 하복부의 골반뼈 바로 위쪽 부위에서 쥐어 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네. 생리를 하기 몇 시간 전 또는 직후부터 발생해서 약 2일에서 3일간 지속된 후 증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1차성 생리통은 산통과 비슷한 양상으로 호소하게 되는데요. 네. 통증의 부위가 허리 및 엉치와 허벅지까지 전달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심, 구토, 설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증상이 더욱 심한 경우에는 실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네. 보통은 초경을 시작한 이후 1년에서 2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 여학생들에게 흔하게 나타나지만 40대 미만의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러한 1차성 생리통은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지그시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2차성 생리통은 1차성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2차성 생리통이란 골반 내 장기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주기적인 통증으로 생리를 시작하기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전부터 발생해서 생리가 끝난 후 수일까지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성 생리통이 생리 전에 통증이 심하다가 생리가 시작하면 통증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비해 2차성 생리통은 생리가 시작되면서 더욱 심한 경련성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2차성 생리통과 연관된 질환으로는 자궁 내막증, 난관염, 골반염, 수술 후의 유착, 자궁 내 장치,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 난소 낭종, 골반 우열, 자궁 내 폴립, 자궁 기형, 자궁 경부 협착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질환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질병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생리라는 게 참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1차성 월경 곤란증의 원인은 자궁 내막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자궁 내막 세포에서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생성이 증가하게 되면 이 물질에 의해서 자궁 수축의 톤이 증가하게 돼서 생리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2차성 월경 곤란증은 대개 초경 후에 수년 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그 통증은 생리 시작 일주일에서 2주일 전에 시작되어 생리가 끝난 후에도 수일간 지속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1차성 생리통에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합성 억제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2차성 생리통에서는 덜 효과적으로 진통 효과가 작용되게 되고요. 2차성 생리통의 원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 근종, 자궁 성근증 및 자궁 내막증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한방에서는 생리통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을 단순히 자궁만의 문제로는 보지 않고요. 네. 다른 오장육부의 기능 실조가 자궁에 영향을 주어 생리통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을 크게 8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이 원인이 되는 경우부터 네. 뚱뚱한 체질인 경우,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일 경우, 몸에 어열이 많은 체질 또는 스트레스에 예민한 체질이거나 피로에 취약한 체질인 경우, 소화기가 약한 체질인 경우, 허약한 체질이어서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크게 8가지 원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리통의 원인도 우리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게 좀 흥미로운데요. 그럼 8가지의 타입 중에 우선 추위를 잘 타는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은 기본적으로 몸이 냉하여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손발이 차거나 하복부가 찬 경우가 많고 이러한 체질은 한의학에서는 한응혈어증이라고 하는데 즉 몸이 냉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에 어혈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체질의 여성의 경우 추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짧은 치마, 배꼽티 등의 짧은 옷을 자주 입는 경우 또는 찬 음료수를 자주 마시거나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 혹은 아침에 머리를 감고 충분히 머리를 말리지 않고 외출을 하게 되면 몸의 체온이 더욱 떨어지게 되고 이때 한기에 더욱 노출되면서 생리통이 더 가중된다고 봅니다. 네. 또한 이렇게 몸이 냉해지게 되면 자궁도 또한 냉기가 침습하게 돼서 이로 인해 자궁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 즉 자궁에 어혈이 많이 쌓이게 되므로 생리통의 양상 역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주변에서 추위를 잘 타는 친구들이 좀 생리통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살이 좀 있는 분들, 살이 잘 찌는 체질인 분들은 왜 생리통이 심할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좀 살집이 있고 좀 뚱뚱한 편에 이제 체질에 속하는 경우에는 네. 식욕이 조금 좋은 편이고요. 그렇죠. 평상시에 음식을 맛있게 잘 먹습니다. 네. 특별히 가리는 음식이 없이 잘 먹고 또한 폭음을 하거나 폭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의 체형은 뚱뚱한 편이고 살색은 흰 편이며 살집은 무른 편이에요. 이러한 체질은 한의학에서는 습담증이라고 하고요. 즉, 체내의 수분 조절이 잘 안 돼서 몸 안에 수분이 많이 정체되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러한 체질의 여성분들은 평소에 음식을 즐겨 먹는 편인데요. 네. 특히 기름지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또한 늦은 시간에 식욕이 더 당기며 한번 식욕이 당길 때 잘 절제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비위의 장기에 습열이 쌓이게 돼서 이로 인해 자궁의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생리통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섭취해서 비위 장의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 비장에 열이 쌓이게 되고요. 체내에 습의 정체가 발생되는데요. 습이 정체되면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어 혈의 생성량을 줄어들게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생리의 양도 또한 줄게 되고요. 습이 몸 안에 많이 정체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몸의 냉도 증가할 수 있고 생리통 역시 가중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쪽으로 좀 약간 비위 이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쏠린다는 거죠. 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비위 장기에 습과 열이 같이 많이 쌓이고 독소나 노폐물이 더 쌓일 가능성이 있다고 같이 연관지어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허약 체질이라든지 좀 어혈이 많거나 뭐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거나 뭐 이런 체질인 분들은 아무래도 좀 통증이 심할 수가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요. 열이 많은 분들은 왜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겠지만 생리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손발도 따뜻한 편이고 추위를 별로 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생리통이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체질은 한의학적으로 혈열망행증이라고 하는데요. 즉, 몸에 열이 많으면 혈이 또한 열을 갖고 있어서 혈액이 순환되는 흐름도 빨라지고 또한 그렇게 빠른 만큼 출혈도 쉽게 일어나는 편임을 뜻하는데요. 네. 이러한 체질의 여성은 사춘기 여성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굴도 잘 붉어지고 신경이 예민해서 불면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며 야외에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더운 여름에 밖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도 혈열망행증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혈열이 생기게 되면 혈액의 흐름도 빨라지고 자궁으로 흐르는 혈액량도 많아지게 됩니다. 생리 때에 자궁 내벽이 탈락하면서 출혈이 생기는데 네. 이렇게 자궁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흐르게 되면 생리량도 많아지고 자궁 쪽으로 열이 몰리게 되면서 생리 중에 음부에 열감이 느껴지거나 생리통이 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좀 생리열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진 않은가요? 생리혈이 너무 많아도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양이 나오는 게 조금 더 건강에 좋은 상태로 보거든요. 네. 그럼 생리통은 한의학적으로 또 분류를 세부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한방에서는 생리통을 크게 한습 응체형, 간울 기체형, 간신 휴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한습 응체형 생리통이란 월경 전 혹은 월경 기간 동안 아랫배가 차가워지고 아프면서 요통이 있고요. 네. 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하면 통증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위를 느끼면서 몸살이 난 듯 아프고 네. 설태는 하얗고 기름기가 많은 편이며 맥은 가라앉은 편을 나타내고요. 이런 유형의 환자분들은 보통 몸, 손발과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월경 때마다 아랫배의 복통이 심한 편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간헐기체형 생리통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월경 전 혹은 월경 기간 동안에 아랫배가 부풀듯이 아프고 앞통이 뚜렷한 편입니다. 월경 전에 유방이 불어나듯이 아프고 가슴과 옆구리가 단단하게 커지는 느낌이 들며 월경의 양은 적거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고요. 네. 월경의 색이 검붉으면서 덩어리가 있습니다. 대개 혈궤, 즉 덩어리진 피가 배출되면서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런 분들은 혀의 색깔은 보통 어두운 편이며 이런 유형의 환자는 보통 양 옆구리가 그득하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상쾌하지 못하며 인후에 이물감이 있는 듯한 느낌을 호소합니다. 네. 셋째로는 간신유선형 생리통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월경 후 아랫배가 은은하게 아프고 아픈 부위를 만지면 통증이 줄어들고 월경의 양은 적은 편입니다. 허리와 무릎이 시리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혹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환자분들은 머리가 흐리멍덩한 듯하여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때때로 건망증이나 불면증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 목과 입이 마르고 옆구리가 아프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의 중심에서 열이 난다고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동시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불안해하면서 식은땀이 나고 뺨이 붉어진다고 표현하게 됩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이제 분류해서 증상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한결 쉬운데 그러면 생리통의 진단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생리통의 진단은 다른 질환들과는 달리 진단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평소 경험했던 생리통의 주기와 형태, 통증의 정도, 진통제의 복용력 등 자세한 병력 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통증의 양상이 생리 주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생리통을 진단하게 되고요.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의 관별을 위하여 주의 깊은 진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간혹 자궁근종과 같은 질환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조직에 허혈이 있는 경우에는 네. 급성적인 통증을 유발하여 급성 골반통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1차성 생리통은 주기적이면서 특징적인 생리통과 함께 골반 장기에 이상이 없을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2차성 생리통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간별 진단을 위해서 자세한 병력 청취와 함께 따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 복강경 또는 자궁경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감염증과의 간별 진단을 하기 위해 자궁경부의 염증 검사나 혈액 검사 등을 받아보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생리통은 한방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생리통은 월경 직전이나 월경 중에 나타나는 통증으로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다달이 주기적으로 반복돼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요. 한약 및 침치료, 한방치료를 진행하였을 때 네.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한약, 침, 약침, 부항요법, 추나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리통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네. 생리통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내부 장부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어혈을 풀어주면서 기혈순환의 장애를 개선시켜 생리통을 치료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여 근본적으로 병독을 해독해서 치료하므로 생리통뿐만 아니라 생리통과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증상인 소화불량이라던가 요통, 피로감 이런 피로감 등 생리통 이외의 다른 수반 증상들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침치료는 1차성 생리통에 비교적 양호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네. 허리 및 하복부, 골반 부분의 진통 효과뿐 아니라 전신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합니다. 장시간 반복적인 자극이 필요할 경우에는 네. 자침 후에 피부침이나 이침을 쓰면 자극을 지속하고 치료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고요.
중극혈이나 기해혈, 관원혈 등 아랫배 부위에 경혈이 대표적인 침치료 위치로 쓰입니다. 네. 뜸은 피부의 온화한 열을 자극함으로써 찬기운을 없애줘서 한혈의 체온을 조절하여 손발과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시켜 주면서 냉증을 없애는 역할을 하고요. 자궁 질환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한약 치료는 하복부의 어혈을 치료하고 진통, 항염, 항경련, 그리고 근육 이완 효과를 통해 임상적으로 생리통을 완화시켜도 주고요. 개지 복용환 등이 임상적으로 유용한 처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처방을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가감해서 처방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악어 약침과 같은 인태반 정제 및 증류 약침을 직접 하복부에 주입하여 자궁 혈륜 순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좀 평상시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한방차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생리통엔 익모초라는 약초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익모초를 끓여서 차로 마시거나 가루로 한약을 만들어 먹으면 효과가 좋고요. 또한 오래 묵은 쑥을 소주에 넣고 20일 정도 숙성시킨 뒤 마시면 특히 아랫배가 아픈 생리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 생리가 불규칙하고 손발이 몹시 차면서 네. 생리통이 심한 경우엔 홍화 3g 정도의 더운 물을 붓고 10여 분 정도 우려낸 후 마셔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약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다 섭취 및 장기 복용을 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 후 본인의 몸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 홍화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한 생리에 좀 조절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간 주기가 일정해지게 되나요? 네, 자주 마시면 조금씩 주기를 일정하게 맞추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리통이 좀 생겼을 때, 이런 혈자리 눌러주시면 도움된다는 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삼은교라는 혈자리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발목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의 중앙에서 위로 이렇게 손가락 4마디만큼 네. 복숭아뼈 안쪽에 있는 복숭아뼈 중앙에서 위로 손가락 4마디만큼 위로 올라와서 눌렀을 때 아픈 자리가 있어요. 네. 그 부위가 삼은교라는 혈자리고요. 이 부분을 엄지로 지그시 누르고 3초간 있다가 천천히 압을 늦추고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삼은교라는 혈자리는 생리통이 심할 때 수시로 지그시 눌러주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요. 생리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그 밖에도 체했을 때나 구역감, 구토, 속이 답답한 증상 등 소화기가 불편한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눌러도 좋고요. 네. 삼은교라는 혈자리는 부인과적으로 상용하는 혈자리인데요. 네. 월경불순이나 산후 오로 및 대하증, 불임증에도 좋은 혈자리이며 각종 질염 및 방광염 등의 비뇨 생식기 질환에도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발목 안쪽 복숭아뼈 중앙에서 뭐 손가락 4개 정도 위에 있는 네. 그 약간 움푹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좀 네. 압통이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 자리가 삼은교라는 혈자리입니다. 네. 저도 좀 주변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혈자리를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리통을 치료하셨던 실제 사례가 있으면 더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생리통이 너무 심한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생리 2주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생리 일주일 이전엔 아랫배가 많이 민감해서 변비 및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함께 겪게 돼서 내원하셨었는데요. 네. 이분은 소화불량과 목, 어깨 통증도 같이 수반된 케이스라 자세한 상담 및 검사 기기를 이용한 진단, 그리고 복진, 맥진을 통한 그분의 몸에 맞는 치료약을 처방해서 맞춤 치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불어 목과 어깨, 흉복부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기침 치료 및 아시열 침 치료를 통해 두경부 및 소화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더불어 흉복부 및 목, 허리의 쑥뜸 치료를 병행하여 네. 온열 작용으로 통증 완화 효과 및 경직된 하복부 및 허리로 기혈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네. 또한 경직이 많이 된 허리 부분은
부황수를 시향해 허리 주변부의 속 섬유근 긴장뿐 아니라 단단하게 경직된 허리 표부의 순환도 원활해지도록 치료를 시행하였고요. 네. 또한 이분의 아랫배의 긴장과 경직도가 심한 편이어서 아랫배 태반주사라고도 불리는 자악어 약침술도 같이 치료를 병행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몸의 전반적인 순환도 좋아지시고 기운과 에너지도 많이 호전되셔서 초경시부터 극심했던 생리통이 치료 6개월 만에 10 정도에서 2 정도 수준으로까지 큰 호전을 보이셨고요. 그 이후에도 주 1회 이상 꾸준히 치료를 한 결과 생리통이 더 재발하거나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 생리통이 심한 분들 중에는 생리 주기가 좀 일정치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생리 주기를 맞추려고 피임약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피임약이 오히려 몸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네. 피임약이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좀 그 불규칙한 기간이 좀 오래 장기간 네. 지속됐을 때는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복용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너무 장기 복용할 시에는 자궁 이제 순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상담 후 복용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또 사실 생리통 하면 정말 약국에 가서 진통제 사 먹느라 정말 매달 이렇게 약을 복용하거든요. 그래서 뭐 약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생활 습관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생리질환이 있을 때에는 자궁 내 혈류순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찬 곳에 앉아 있으면 복부와 생식기 계통이 냉해지게 되고요. 냉할 때에는 순환이 잘 안 돼서 어혈이나 노폐물 등이 쌓이게 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기운이 전신을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스타킹이나 꽉 끼는 겉들 같은 옷들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면 속옷을 입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등푸른 생선과 야채, 성질이 따뜻한 마늘이나 자두, 살구, 토마토, 대추, 오렌지, 석류 등 빨간 열매와 씨앗류를 많이 복용하면 좋습니다. 생리 시에는 격한 운동은 삼가하시고 네. 최대한 안정을 취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의 기운이 도는 것을 막아 생리질환이 더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 역시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보다는 혈액을 맑게 해주는 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 보통 진통제 많이 드시는데 이거는 뭐 복용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진통제도 너무 심하실 때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한 알 정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생리통의 원인부터 치료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생리통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 건강, 마음 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도토리입니다. 도토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도토리 하면 무기 생각이 나는데 도토리가 어떤 효능이 있나요? 네,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떫고 쓰며 독이 없는 열매인데요. 네.
치질을 다스리고 하열과 혈통을 그치게 하며 장을 튼튼히 하고 마른 사람을 살찌게 하며 설사를 다스리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도 배가 부글거리고 끓는 사람, 불규칙적으로 또는 식사를 끝내자마자 대변을 보는 사람,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 몸이 자주 붓는 사람에게는 도토리가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런 동의보감의 내용을 참고해서 도토리의 효능을 하나씩 살펴보면 네. 도토리는 설사를 다스리는 효능이 있어 심한 설사도 멈춘다고 했는데요. 이는 도토리의 떫은 맛을 내게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네. 도토리를 먹으면 이 탄닌 성분이 설사가 잦은 분이거나 급성 설사를 하시는 분들의 설사를 멎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장 또한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 한방에서는 갑자기 토열하거나 코피가 그치지 않는데 도토리 잎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도토리 열매 자체는 입안이 잘 헐고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경우에 효능이 있어서 네. 목구멍이 아프고 침을 삼킬 때 거북한 사람, 감기를 자주 앓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입은 자리에 도토리 가루를 바르면 통증이 사라지고 빨리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도토리가 또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요? 네, 도토리에는 아콘산 성분이 풍부해서 체내에 있는 중금속이나 노폐물 배출에도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네. 도토리를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에 정화작용을 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시키면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요. 위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평소 소변 횟수가 잦다거나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시는 분들,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네. 도토리는 속이 차며 몸이 약한 사람이 먹어도 설사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중요한 식품이었는데요. 다만 도토리는 탄닌 성분이 풍부하고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기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뭐든지 너무 과식을 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조절을 잘 적당량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도토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칼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우리 양반. 아, 네. 그럼 아버님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73, 네, 83세. 83세, 키는 네. 173 정도요? 네, 아, 네, 몸무게는요? 75. 아, 75kg 정도요? 네. 네, 지금 제 옆에 심시연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아버님 상담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이 어떤 증상을 갖고 계신가요? 식사만 하면 네, 그냥 중간에 재채기를 크게 해요. 식사하실 때만 재채기를 크게 하세요? 네, 그래서 그냥 막 코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꼭 코를 풀어야 되고 네, 그래서
사람들 있을 때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대단히 안 좋아요. 아, 네. 아버님이 재채기를 하시는 상황이 꼭 식사 상황에서만 하시나요? 식사하고 나면 재채기를 크게 그래가지고 이명도 있어요. 이명. 아, 이명도 있으세요? 네. 네. 아버님이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신 건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래도 한 2년 되나? 그렇게 됐어. 2년 정도 오래됐어요. 되셨어요? 예. 아, 평소에 재채기하거나 콧물 흘리는 증상은 전혀 평소는 없으시고요?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뭐 음식이 입에 들어가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다 드시고 난 후에 하시는 거예요? 중간 정도? 중간. 중간 정도예요? 근데 네. 혹시 식사에 뭐 뜨겁거나 맵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그냥 무슨 음식이든지 먹었다면 기침을 하더라고요. 아, 음식에 상관없이 재채기를 하세요? 네. 아,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신 건 없으시고요? 그런 것도 없고 진단도 안 받아요. 왜 그런가. 아, 병원을 아예 안 가세요? 예. 아, 이명 증상은 언제부터 있으셨는데요? 이명도 한 2년 됐나 봐요. 아, 2년 전부터 몸의 기운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대사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명 네. 증상은 같이 오셨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소화기에도 뭔가 막힌 부분이 있거나 조금 네. 민감한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경련식으로 재채기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신 것 같거든요. 아, 소화기 막힌 거? 네. 네, 소화기에 이제 횡격막 부근에 어딘가가 조금 정체된 부분이나 막힌 부분이 있을 때 그 네. 횡격막의 경련으로 인해서 재채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음식에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음식이나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나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식사 네. 중간에 땀을 흘리거나 이제 콧물을 흘리거나 이런 증상은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네. 그런데 유독 이제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이명 증상과 함께 소화기 증상도 같이 나타나신 게 아닌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측이 네. 되거든요. 네, 네. 아버님 뭐 건강 검진 같은 건 따로 받으신 건 없으시고요. 네. 건강 검진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뭐냐면 그것만 받아요. 당뇨만 맨날 아, 당뇨만 계속 받으세요? 한 몇십 년 됐어요. 당뇨. 아, 어머님 진피라고 혹시 아세요? 진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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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콧물이 나거나 하는 증상에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식사 네. 중에 이제 진피 차를 한 잔 이제 보온병에 가득 우려놓으시고 틈틈이 자주 드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진피를. 네, 진피는 이제 귤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찢어서 말리신 다음에 물과 네, 함께 알아요. 끓이시고, 네, 끓여서 드시면 조금 기관지나 소화기도 같이 좀 좋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아버님 당뇨도 있으시니까 하루 종일 좀 차처럼 그렇게 드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당뇨가 네. 좀 있으시니까 꿀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꿀도 소량은 음. 괜찮습니다. 한 술 정도는 괜찮습니다. 도움 되세요. 꿀? 네, 뭐 네. 진피를 그냥 드셔도 되시고요. 뭐 이제 네. 진피를 안 드시려고 하실 때는 꿀 한 술 정도 타서 그렇게 네. 드셔도 도움 되세요. 진피는 그러면 얼마 정도 넣어서 끓이는 게 좋을까요? 진피는 이제 적당량 보셔서 하시는데 농도가 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보셔서 좀 용량을 본인의 몸에 맞게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아신다고 말씀하셔서 네네. 네. 그리고 저는 네. 무릎 밑에가 네. 뭐 염증도 없고 뭐 가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색깔이 네. 막 변했어요. 무릎 밑에 무릎 밑으로 색이 발까지 다. 무릎 밑부터 이제 네. 발까지 색이 다 변하셨다고요? 새까매, 검은색. 까맣게요? 막 점점 까매면서. 네. 그 왜 그런데요? 어머님이 이렇게 색이 변하기 시작하신 게 어느 정도 되셨어요? 상당히 됐어요. 아, 한 1년 정도 되나 봐. 근데 병원 다다녀도 보라면이 어디 다녀도 이게 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안 없어지더라고. 그건 네. 계속 없어지긴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모르겠네. 아, 병원을 뭐 피부과랑 한의원 다 다니신 건가요? 예. 1년 정도 되셨. 한의원
여기 호람에 병원 가고 또 여기 피부과 여기 가고 그래 다녔어요 계속. 근데 아, 약은 네네. 계속 바르고 막 이것저것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준 것도 바르고 그랬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없어지더라고요. 양말 신고 어디 심할거 못 나가더라는 정도로 색깔이. 어머님 연령이 어떻게 되시죠? 82세요. 82세세요? 나이 먹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뭐 다리가 다치시거나 부딪히시거나 그런 적도 없으시고요? 예, 없고요. 하지정맥류도 없으시고요? 예, 양쪽이 다 그래요. 양쪽 다 다리만요? 예, 아, 보통 발수부터 색하면 네. 색하면이 그냥. 네. 제가 환부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게 어떤 말이에요.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한의원. 한의원은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다리에 네. 순환이 안 될 때 무릎부터 이제 발목까지 이제 순환이 안 아래쪽으로 됐다고 말은 네, 병원에서 피가 덜 돌고 네, 맞아요. 혈액순환이 좀 덜 되면 그렇게 색이 피가 안 통해서 좀 진하거나 검게 점차 진한 색으로 변하실 수 있거든요. 혈액순환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처에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다리에 혈액순환에 좋은 약재 같은 것도 조금 간단하게 상담 받아보시고 처방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안 없어져서. 네. 네, 어머니 어머니. 가까운 한의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뭐 네. 검진을 좀 전문적으로 받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네. 한마디 더 여쭤보겠는데, 네. 네. 침을 맞으면 하얀 물이 나오는데 뭐예요, 그건? 침을 맞으면 한의원 가서서. 어디에 침을 맞으셨어요? 이제 다리, 삼은교. 삼은교에 침을 맞으셨는데 하얀 물이 나오셨다고요? 예. 하얀 물은 보통은 피지일 가능성이 크시거든요. 그 부분에 네, 그 부분에 이제 쌓여 있는 노폐물이요. 치질이 있다고는 그러더니 나는 수술도 않고 그냥 내비두고 있는데 그 치질 때문에 그런가? 네, 그 피지요, 피지 어머님. 피지선에 뭐가 좀 노폐물이 쌓여 있고 정체되면 그렇게 하얀 물이 쌓여서 침을 이렇게 놨을 때 그렇게 노란색이나 하얀색 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피지. 네. 피지요, 어머님. 응. 네, 어머님. 다리에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증상이시기 때문에 네. 이것도? 네. 네, 어머니 내원하셔서 다시 한번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문자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6140 쓰시는 분입니다. 12살인 아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날씬한 체형이었는데요. 갑자기 먹는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니 최근 1년 사이에 거의 10kg가 쪘습니다. 문제는 키가 거의 자라지 않았고요. 운동은 원래 좋아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먹는 양이 폭발적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지 살이 엄청 붙었어요. 어른들은 크는 시기니까 그냥 먹게 하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놔두면 정말 키로 갈까요? 아니면 먹는 양을 좀 조절해줘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12살 나이에 10kg가 증가한 거면 정말 뭐 10kg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양인 거죠? 네, 10kg는 정말 많은 키로수가 증가한 건데 키가 문제는 키의 변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성장판이 닫혔는지의 유무를 상담을 해보시고 알아보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성장판이 어느 정도 닫히는 시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로 좀 필요한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먹는 양은 지금 아직은 청소년 시기라서 키가 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살이 찐 거나 먹는 양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녀분이 지금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상담 문자에 안 써 있잖아요. 네. 키랑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가셔서 이제 근처에서 성장판이 닫혔는지를 이제 정밀하게 검사해주는 병원에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그 위에 키 대비 몸무게가 적정한지를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키가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괜히 스트레스를 받게 먹는 거를 제한하실 필요는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아직은 청소년식이고 남자아이다 보기 때문에 이제 키 클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절제를 시키거나 갑자기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게 자제를 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 때문에 키가 안 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네. 한번 근처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먹는 게 키로 간다는 게 맞는 얘기인가요?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통 키는 사실 유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머님 키랑 아버님 키를 더해서 평균 내에서 이제 자녀분 키를 측정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 먹는 게 이제 키로 가시는 분들은 유전적으로 키 큰 분들의 이제 유전자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체질적으로 원래 살이 붙고 키가 안 크는 이제 체질로 변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기는 한데 네. 사실 유전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렇군요. 네, 뒷번호 3693 쓰시는 분인데요. 35세, 키 178cm, 몸무게 47kg의 여성입니다. 평소에 입맛도 없고 몸에 힘도 없는데요. 여름부터 생리주기가 불규칙합니다.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도 계속 더 빠지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키 183에 178, 키가 좀 크신 분인 것 같아요. 네, 178에 48kg면 날씬한 체형이시네요. 네. 입맛도 없고 몸에 힘도 없고 좀 몸에 기력이 많이 빠진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근본적인 치료는 일단은 좀 몸에 기운을 좀 올리는 식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원래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일 가능성이 크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생리 주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셨기 때문에 네. 생리 주기를 올리시려면 일단 몸의 기운을 끌어올리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전신의 기운을 좀 돋아주는 침 치료도 받으시고 몸에 따뜻하게 돌려주는 뜸 치료나 그리고 이제 치료 받으시면서 몸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으셔서 기운이 조금 나게 하는 네. 약을 드셔보는 것도 조금 추천드리거든요. 네. 뒷번호 3557 쓰시는 분입니다. 제 아이가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코피가 자주 나요. 오늘 아침에도 코피 흘리고 갔는데 코가 약한 아이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코피가 자주 나면 일단 그 기관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요. 아까도 이제 전화 상담할 때 설명드렸는데 코 쪽에 가장 이제 혈액을 조금 돌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일단 진피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진피라는 약재를 달여서 차처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아이의 경우에는 좀 기운이 없거나 좀 약한 체질의 아이일 가능성이 커서요. 밤이나 대추나 미상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밤, 대추, 미삼이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의 혈행순환이나 기관지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병원에 아직 안 가보신 상태시면 제가 그 이제 환자분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셔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밤 대추 미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생으로 먹어도 괜찮나요? 네, 생으로 먹으셔도 되시고 이제 쪄서 먹거나 이제 익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물론 생이 가장 도움이 되고요. 네. 아이다 보니까 그냥 먹는 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진피나 밤이나 대추나 미삼을 꿀 한 술에 이렇게 같이 부담스럽지 않게 찍어서 먹거나 꿀이랑 같이 타서 먹거나 이렇게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 주신 음식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와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애청자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경숙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